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32살의 여자입니다.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는 목수셨고 어머니는 조산사였는데 양가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두 분은 매일같이 다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저 또한 제대로 된 양육은커녕 보살핌도 제대로 받지 못해 영양실조라는 병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제가 7살이 되던 무렵 아버지는 집을 나갔고 돈이 많았던 상간녀와 살림을 차렸다고 했어요. 이미 그 전부터 부부 아니게 살아온 두 분이었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엄마는 비참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네에서 이미 소문이 쫙 퍼진 터라 저희는 도시를 벗어나 시골 읍내의 작은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워낙 없는 살림에 끼니를 챙기는 것도 어려워 밥을 굶는 게 일상이었습니다만 다행히 조그만 텃밭을 일구게 되어 어머니와 저는 둘이 5일장에 나가서 농사지은 나물이나 곡식을 팔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가난과 배고픔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오랜 고생 때문인지 폐결핵에 걸려 입원을 거듭하다가 제가 12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와 함께하던 엄마마저 제 곁을 떠나고 나니 정말 이러다가 굶어 죽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히 동네 분들이 도와주셔서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죠. 아버지는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돌아가신 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공책과 연필을 받아서 겨우 다녔고 도시락은 선생님 것을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를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적은 나이도 아니어서 보육원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살아갈 방도가 없는 저로서는 괴로워서 늦은 밤이 되면 눈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즈음 교장선생님의 면담이 있었는데 교장선생님이 저에게 중학교를 다니는데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등록금은 없었지만 드물게 같은 재단 고등학교에 있는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게 특별히 도와주시고 생활비를 매달 주신다는 말씀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학교도 다닐 수 있고 공부도 계속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어찌나 감사하던저. 그동안은 세상에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운명이 있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구나 싶었죠. 전 그렇게 최우수 장학생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어려운 학생을 돕는 교육청 장학금으로 어렵사리 학교를 다니는데 우연히 저와 짝이 된 남학생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키도 크고 성격도 좋아서 우린 가깝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학교 동급생들이 질투를 하기도 했지만 그 아이는 주먹도 잘 쓰고 의리 있다는 것만으로 남학생들의 짱이 되었죠. 시간은 흐르고 고3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대를 지망했고 그 친구는 법대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그 친구가 저에게 안타까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 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위독해지셨다면서 도저히 대학을 못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너무 놀랍고 아쉬웠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저부터도 아무것도 없는 형편이었으니 안타까웠지만 자퇴하는 그 친구의 손을 잡고 엉엉 우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성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든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저로선 혹시나 지금 학업을 쉬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며 제가 접은 종이약 1000개를 유리병에 넣어 선물로 주었고 마지막 만남에서 입맞춤을 하며 어디서 뭘 하든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전 무난히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대 의대에 지당을 했고 4년 장학금과 지원받은 생활비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입학을 하자마자 어머니의 산소에 가서 소주 한 병과 과일을 들고 가서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없는 사람이었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저 7살까지 키워주셨고 고통스럽게 가신 분이라 전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고 기숙사에 와서 다시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예과를 마치고 본과 진학을 앞두고 공부를 하는데 중앙도서관 복도에서 고등학교 때 헤어진 짝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반가웠지만 그 친구 옆에는 예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병원에서 사귄 간호사라고 하더군요. 아버지의 보호자로 있다 보니 담당 간호사와 인연이 된 것 같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와는 학번이 차이가 났지만 워낙 머리가 좋다 보니 입학을 하게 된 것 같았어요. 혼자 마음에 품었던 추억이라 어쩔 수 없구나 생각하면서도 정말 많이 좌절하고 아파했던 것 같습니다. 내심 언젠가는 그 친구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나 봐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 제가 본과를 마치고 전공의로 일할 때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대학병원 로비에서 그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래도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워낙 가증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제 몰골은 말이 아니었지만 그 역시 사법고시 준비를 하느라 마음도 몸도 다친 것 같았습니다. 계속되는 시험 실패로 그녀와도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전 신이 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전공의 숙소에서 나와 조그만 원룸을 구했고 그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는 만큼 합격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하기로 했고 설사 떨어지더라도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그 사람도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는 1년에 걸쳐 2차까지 합격을 했고 3차 면접만 남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비록 전공이지만 보드만 따면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업이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제하는 것을 그의 아버지께는 허락을 받고 싶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를 잃은 것도 그렇고 성장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도 서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환경이었어도 제대로 인사드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오프인 날 저도 정장을 입고 미용실을 다녀오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을 도저히 진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오랜 와병 중이라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다는 말만 들었지 뵌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저나 그 사람이나 어렵게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꽃과 케이크 그리고 현금 봉투까지 다 챙겨서 병실 문을 여는데 그런데 전 그 자리에서 못 볼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의 부친이라는 분은 저와 어머니를 7살 때 버리고 갔던 그분이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생물학적인 아버지였죠. 침상 위에 적힌 이름만 봐도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그는 포부도 당당하게 여자친구가 의대를 다니며 장학생으로 공부를 했고 사법고시 패스를 하면 결혼을 하겠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오랜 병치를 탓인지 저를 잘 못 알아보는 것 같았고 그도 저와 그분의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는 것을 꾹 참고 병실을 나온 뒤 정원 벤치에 앉아 살아온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의 아버지와 만나서 자기를 낳았고 엄마는 조그만 백반집을 했었다며 나중에 큰 한식집을 운영해서 부유해졌는데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상간녀의 피는 어쩔 수가 없는지 남의 가정 파탄을 내놓고 결국 자기 가정도 못 지킨 셈이죠. 중학교 졸업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식당 주인 여자와 눈이 맞아서 저를 낳아준 엄마를 버리고 살림을 차렸다는 거죠. 그때 이미 애가 있었던 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진 7년 동안 엄마와 저를 속인 거였죠.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와 그 남자는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배가 다른 남매였습니다. 비록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위조를 한다 치더라도 전 용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건 절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병실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대단한 결심을 했기에 머리가 맑아진 상태였습니다. 마침 같은 방 환자들은 재활치료를 갖거나 외출을 해서인지 아무도 없더군요. 전 그 남자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오랜만이네요. 그러자 아버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릴 때는 절 버리시더니 이젠 제 앞길을 막으시네요. 우와, 제가 사랑한 남자가 상간녀의 아들이라니 용서할 수 없어요. 전 눈물을 참으면서 그렇게 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그날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고 병원에서 잤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은 그 남자도 뭔가 짐작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아버지에게 말한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인지 전 기나긴 편지를 써두고 원룸에서 집을 챙겨 나왔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그 남자는 고시 패스를 했지만 연수원 시절부터 폐인처럼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잘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공부에만 매달려 지방 검찰청에 발령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나의 아버지이자 그 사람의 아버지였던 그는 결국 얼마와 폐렴으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질긴 운명의 끈은 그렇게 끝난 것이죠. 어쩜 제 인생은 이렇게까지 내처짐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가끔은 생각을 해봅니다. 나만 알고 있던 그 사실을 조용히 입 다물고 그 남자와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절대 행복할 수 없었으리라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가끔 그 친구가 생각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외롭게만 살아온 탓이려니 하고 금세 생각은 접어버리지만 말입니다. 하소연하듯 적어내린 제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